네, 지난 시간에 5.1절을 공부했었는데요. 5.1절의 내용은 면적을 구하고 이동거리를 구하는 것이었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배울 정적분의 동기 혹은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수학적으로 일반화한 것이 오늘의 내용인 정적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죠. 영어로는 표현이 definite integral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적분이라고 우리말로는 합니다. 약간 구별되는 것이 indefinite integral 이고요. 이것은 부정적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4장 마지막에 배웠던 안티데리베티브하고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면 정적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구성은요. 첫 번째로는 정적분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미드포인트 룰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정적분의 성질들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모델은 여러분들이 5.1절에 했었던 면적을 구하는 그것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요. 우리는 f라는 함수를 a부터 b 사이에서 정의할 거고요.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 있는 x축에 a, b 사이에 있는 값들을 n개의 작은 단위로 이렇게 쪼갤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a를 x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1, x2, 마지막은 xn이 되겠죠. 점점 커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a하고 b를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a하고 b를 나눈 파티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글자를 따서 p라고 대문자로 기호를 쓰는 거죠. 그럼 이것의 의미는 a와 b를 쪼갠 이런 xi들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델타 x의 i는 뭘까요? 수학에서 전에도 설명했지만 델타라는 기호는 차이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xi 사이의 차이를 라는 것을 의미할 때 이런 기호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xi-1과 xi의 그런 차이를 델타 xi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xi-xi-1이 되겠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요. 네. 델타 xi를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샘플 포인트라는 것을 정의하는데요. 포인트는 점이고 샘플은 어떤 샘플 고른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xi-1과 xi 사이에서 아무거나 이걸 고를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자유롭게 아무거나 고르면 이것을 우리가 xi 스타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xi 스타는 극단적으로는 xi-1이어도 되고 아니면 xi여도 되고 중간에 있는 아무 값이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x0부터 x1, x2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xn까지. 그 다음에 그 간격이 델타 x1, 델타 x2, 델타 x3 이렇게 되고요. 델타 xn까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각 조그만한 구간마다 x1 스타, x2 스타 이런 것들을 뽑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겠죠. 그래서 xi-1과 xi 사이에 간격은 델타 xi가 되고요. 그 사이에서 xi 스타라는 것을 임의로 뽑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만 썸이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요. 먼저 리만 썸은 두 가지가 결정돼야 결정이 돼요. 함수가 결정돼야 되겠죠. 어떤 함수에 대해서 적분할지에 대한 함수. 두 번째는 파티션 P가 결정되면 리만 썸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리만 썸의 정의는 우리 5.1에서도 공부했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함수가 있을 때 함수하고 x축 사이에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최종 목적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a하고 b를 이렇게 나누고요. 작은 구간 xi들로 나누고 그 다음에 한 구간을 들여다보면 한 구간에서는 높이 이런 직사각형의 면적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높이는 fxi 스타가 되고요. xi 스타라는 걸 아무렇게나 잡은 다음에 그것의 높이를 이 사각형의 높이를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면의 길이는 당연히 델타 xi가 되겠죠. 그래서 썸은 더한다는 뜻이고 i는 1부터 n까지 대입해 가면서 더하는 것이고요. f의 xi 스타 곱하기 델타 xi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풀어 적으면 사실 이런 것들을 더한 것이고요.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구간의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더한 것이 됩니다. 몇 가지 이제 보충 설명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fxi 스타가 네거티브가 되면 그러면은 fxi 스타 델타 xi는 네거티브가 되겠죠. 왜냐하면 요게 마이너스 값과 플러스 값이 곱해지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면적을 구하는 게 동기라고 했지만 함수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것은 옅은 파란색으로 그려진 것처럼 생긴 이런 영역에서는 빼주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subtract가 뺀다라는 얘기고요. 빼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가능한 한 파티션 P를 생각할 거고요. A, B 사이에서. 그 다음에 모든 choice of sample points xi 스타들을 다 생각할 거예요. 그랬을 때도 그러면 리만 썸은 달라지겠죠. 리만 썸은 xi 스타가 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파티션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우리는 뭘 생각할 거냐면 리만 썸의 극한을 생각할 거예요. 극한을 생각하게 된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이 있냐면 델타 xi가 0으로 간다면 모든 i에 대해서 이 xi들 요 간격들이 델타 xi들 요 간격들이 다 0으로 간다면 그러면은 리만 썸의 극한이 다 같은 값으로 갈 거라는 거죠. 언제? f가 좋은 함수이면. 네, f가 좋은 함수라는 것이 바로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은 이제 리만 썸의 모든 극한이 p와 xi 스타의 선택에 상관없이 같은 데로 간다면 이 f를 좋은 함수라고 말하고 정의를 인테그러블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라면은 이제 적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definite integral, 정적분의 definition, 정의는요. f가 함수인데요. a, b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예요. 그랬을 때 f가 f의 definite integral, 정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s를 이렇게 늘려놓은 모양의 a부터 b까지의 fx, dx 이렇게 쓰고요. 이것은 먼저 리만 썸을 생각해요. 리만 썸은 sum i는 1부터 n까지의 fxi 스타 델타 x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밋을 보내는 거죠. 어떻게? 맥시멈의 델타 xi가 0으로 가게. 맥시멈이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델타 xi들이 0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provided라는 표현이 있는데 provided라는 표현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극한이기 때문에 잘 된다면 뭐 이걸 정적분이라고 정의하는 거고요. 이런 값이 없다면 뭐 p나 xi 스타를 잡을 때마다 달라지거나 이렇다면 그러면 이거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값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한다면 f는 인테그러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존재하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속함수면 존재한다라는 거 쉽게 보일 수 있고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그젠플은요. 이런 걸 가장 쉬운 이그젠플은 이거예요. 0부터 1까지인데 무리수이면은 0이고요. 유리수이면 1의 값을 갖는 그런 함수를 생각할 수 있죠. 막 변하는 이런 함수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리만 적분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xi 스타를 무리수로 잡으면 뭐 다 0, 이 썸이 0이 되고요. 유리수를 잡으면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예도 여러분들이 알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호를 살펴볼게요. s를 이렇게 늘려놓은 기호를 인테그럴 사인, 즉 적분 기호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에서 이런 fx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테그란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a하고 b를 limit of integration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적분의 그런 구간이 되겠죠. 한계. 그래서 a는 제일 작은 값은 lower limit, b는 upper limit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dx는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dx는 사실은 우리가 공부했던 dx 공부했었잖아요. x의 차이, 작은 차이. 그걸로 이해해도 상관없고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dx는 x에 대한 어떤 독립변수를 나타낸다는 거 공부했고요. x에 따른 작은 변화량의 독립변수라고 말했고 dy가 있다면 dy는 이제 dx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y의 차이가 되겠죠. 탄젠트 라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다음에 인테그럴을 계산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적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질문사항이 이거예요. 질문사항은 어떤 함수가 인테그럴을 하겠느냐.